미래를 위해 죽은 돈을 꽁꽁 품고 아등바등 살 것인가? 살아있는 돈으로 현재를 가장 귀중하게 만들어줄 값진 경험을 쌓을 것인가? 어느 쪽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호리에 다카우미의 가진 돈은 몽땅 써라입니다. 제목이 다소 파격적이죠. 제목만 보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라는 건지,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는 것처럼 지금을 즐기며 살라는 건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했는데요. 우선 책의 저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 IT 업계의 풍은하로 이름을 떨친 호리에 다카우미는 일본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민간 기업 최초로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맛집 앱과 인스턴트 메신저를 기획하고 소설을 쓰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애당초 쓰이기 위해 탄생한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것보다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돈에 대한 철학이 잘 담겨 있는 프롤로그와 몇 개의 쪽글을 읽어드립니다. 가진 돈은 몽땅 써라입니다. 프롤로그. 돈을 쓸수록 기회가 늘어난다. 나는 어릴 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울에 먹을 음식을 부지런히 준비한 개미는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고,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한 배짱이는 굶어 죽는다는 교훈을 담은 우아이다. 추운 겨울 먹이를 구하러 온 배짱이를 보고 개미는 내 알 바 아니다라며 문전박대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마치 이것이 절대 선인 양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나는 어렸을 때 이 우화를 듣고 의문이 생겼다. 개미가 배짱이를 내친 것은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을 마음껏 즐기는 인생은 죽어 마땅한 잘못된 인생이었을까? 개미도 마음속으로는 배짱이의 음악을 즐기지 않았을까? 개미와 배짱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세뇌당해온 저축신앙이 잘 축약된 상징적인 이야기이다. 땀 흘려 일하는 인생이 최선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굶어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인데, 이 말을 과연 고지고대로 들어도 될까?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라면 몰라도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현대 사회에서는 배짱이처럼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먹느냐 마느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근면 성실함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주위에 즐거움을 주고 놀이를 제공하는 능력은 이미 근면 성실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개미와 배짱이 모두 굶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더 진보하고 성숙한 사회이고, 우리는 이미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 옛 시대의 우화를 불변의 진리인 양 받아들이면 저축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개미와 배짱이는 우화집의 단편우화로 15세기경에 출판됐고, 일본에는 16세기경에 소개됐다고 한다. 그만큼 오래된 우화이다. 세계 어디에서나 농업이 경제의 중심이던 시절에 쓰인 우화이다. 이 무렵의 사회에서는 개미와 배짱이가 전하는 메시지만 따라도 충분했을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민중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만 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겨울을 대비해 식량을 잘 쌓아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을 것이다. 이 시절에는 저축이 신앙이고 또 진리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 반면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서 농업혁명은 사상 최대의 사기였다라고 표현한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인류는 농업혁명으로 식량의 총량을 늘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늘어난 총량의 이면을 살펴보면 인류의 노동량도 함께 늘었다.
충분한 휴식이나 삶의 여유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구가 폭발하는 와중에 식량을 독식하는 부유층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됐다. 즉, 인류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류가 농작물에 예속됐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 있다. 사상 최대의 사기라는 표현이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농업으로 얻게 된 안정감이 환상이라는 지적은 정확하다. 농경이 발달하면서 자원의 비축이 장려되고 소비하며 즐기는 삶을 터부시하게 되었다. 오로지 미래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저축 신앙이라는 환상이 생겨난 것이다. 쌓아두면 아무 걱정이 없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아둬야 한다는 강박이 되어 인류를 저축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가려져 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은 신용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 말처럼 돈이라는 신용은 쓸 때 비로소 실현된다. 저축만으로는 신용이 현실 세계에 구현되지 않는다. 돈을 써야 여러분의 가치가 커지고 새로운 생산의 순환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돈은 신용을 수치화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돈은 쓰면 쓸수록 신용을 더 강력하게 구현하는 공평하고 편리한 도구이다. 돈을 모으기만 해서는 안 된다. 돈은 애당초에 쓰이기 위해 탄생한 도구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가?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다가올 겨울을 위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둘 다 아니지 않은가? 부득이한 만일의 경우가 닥쳤을 때 정말로 도움되는 것은 통장에 쌓인 잔고가 아니라 돈을 쓰면서 쌓은 지혜와 풍부한 경험이다.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먼 옛날부터 쌓여온 저축신앙의 환상을 조금이라도 깨기 위해서다. 가진 돈은 몽땅 써라. 이것이 개인의 신용을 현실에 구현하고 돈의 본질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쓰고 무일푼이 되라는 개똥 철학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진 돈을 모두 쓸 작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뜻이다. 그럼 돈에 얽매이는 사고방식에서 분명 벗어날 수 있다. 살아 숨쉬는 돈의 행복. 어른들은 저축을 하면 일상생활이 안심된다고 한다. 그러나 저축액만큼 채권자로서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안심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은행에 맡긴 돈은 대출이라는 이름표를 달고서 세상에 다시 나오고 그 혜택은 일부의 대기업에 돌아간다. 그러나 서민들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대기업에 돌아간 혜택도 그 의미를 잃는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에 목을 매면 회사의 실적은 오르지 않고 고용도 창출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이르는 것이다. 즉, 돈은 쓰지 않으면 그 생명력을 잃고 만다. 나는 대학생이 된 이후로 저축은 일절하지 않았다. 열심히 일해 목돈을 쥐게 되면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식견을 넓히는데 다 썼다. 성향적으로 저축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통장에 갇혀 생명력을 잃은 돈을 움켜쥐고 있기보다 살아 숨쉬는 돈을 쓰는 것이 압도적으로 즐겁고 행복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믿음은 확고하다. 쓸 수 있는 만큼 원 없이 쓰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돈을 쓰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들은 사회에서 겪은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됐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늘었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졌다. 내가 이제까지 번 돈을 착실히 저축했다면 일본의 40대 셀러리맨 중에서는 손에 꼽히는 부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저축보다 당시 매 순간의 만남, 흥분, 체험이 몇 배는 값지게 다가왔다. 나는 지금까지 저축 대신 경험에 투자했고 돈으로 산 경험들은 이제 그 곱절의 돈을 내도 결코 재현할 수 없다. 저축으로 눈앞의 불안을 조금 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을 되돌릴 순 없다. 미래를 위해 죽은 돈을 꽁꽁 품고 아등바등 살 것인가?
살아있는 돈으로 현재를 가장 귀중하게 만들어줄 값진 경험을 쌓을 것인가? 어느 쪽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드는 사람이 되라.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려 하지 말고 손을 번쩍 드는 용기가 필요하다.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치 없는 바보가 돼야 한다. 내가 바로 그 눈치 없는 바보다. 언제나 누군가 할 사람 하고 물으면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어 저요라며 바로 행동에 옮겼다. 세상 사람들은 호리에몽은 왜 엉뚱한 짓만 하냐며 질책하기도 한다. 불뚝 튀어나온 배에 엉뚱한 짓을 일삼는 도라에몽의 나를 빗대어 호리에몽이라고 부르며 애정어린 비판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바보 같은 짓이었을지 몰라도 나는 순수하게 그 순간 하고 싶었던 일에 몰두했던 것뿐이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은 보통 안 하는데 라며 후회한 적은 없다. 아니, 그럴 시간조차 없었다. 눈앞에 흥미로운 일이 있으면 당장 직접 해본다. 돈 걱정은 안중에도 없고 질릴 때까지 푹 빠져서 해본다. 물론 실패한 적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귀중한 경험이 더 많다. 내 인생은 여태 해볼 걸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없다. 앞으로의 시대에서 리스크 때문에 멈칫거리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리스크에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손을 들어 무엇이든 하고 보는 사람의 시대가 왔다. 미칠 듯한 속도로 AI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중이다. 이런 시대에는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바로 뛰어드는 실행력이 기술이나 지식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아이들에게는 현재가 전부이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다. 막연한 안정이라는 허울에 매달리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갈 것이다. 일단 무엇이든 시작해야 의욕도 생긴다. 나는 재미있는 일에 파묻혀 살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 끊이지 않는다. 재미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유가 생길 틈이 없다. 그래서 언제나 시간을 짜내고 또 최적화하려 애쓴다. 돈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재미있는 일을 놓치거나 기회를 잃는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항상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항상 색다른 자극을 주는 지인들을 만나 신경의 감도를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한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고 받아치는 사람이 있다. 재미있는 일이 없다는 사람은 단순하게 이야기해 신경의 감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의미이다. 이런 사람은 할 일을 꾸준히 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에 둔하고 색다른 자극도 없어 신경의 감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면 자기 삶을 시시하게 만드는 건 결국 자신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새로움과 색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재미있는 일이 생기겠는가? 그런 사람에게 나는 일단 무엇이든 해보라고 말한다. 뭐든 해봐야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것 아닌가? 게다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한두 가지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아주 사소하더라도 성공을 맛보면 그 일 자체가 즐거워지고 없던 의욕도 다시 생겨난다. 긍정적인 자극은 또 신경의 감도를 높이고 두근두근하는 설렘과 희열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삶의 선순환이 시작된다. 나는 20대부터 크고 작은 사업을 해왔는데 현재까지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우주사업과 요식업을 시작할 무렵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주위에서는 어쩌려고 그러냐 하는 걱정은 물론이고 호리에몽 무리수 둔다 하는 비판도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밀어붙였고 그 결과 지금의 단계까지 사업을 올려놓을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거나 가능성과 장래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유만을 보고 달려야 한다. 어차피 안 되는 일이라도 먼저 포기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자. 성공의 방법은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찾기도 한다. 물론 내가 아무리 힘주어 얘기해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한 줌도 되지 않는다. 내가 쓴 책은 여러 권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10만 부가 팔렸어도 내가 하라는 대로 직접 무엇인가에 도전해 본 사람은 1000명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든 해보는 사람은 도쿄대 합격생 이상으로 좁은 문을 통과한 될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잔뜩 움츠리고 걱정에 파묻혀 있는가?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았는가? 후자라면 당신은 이미 될 사람이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